보건산업의 창업기업이라면 투자 유치를 원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10분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투자 유치 전략까지 투자 유치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강의입니다. 보건산업 창업기업을 위한 10분 강의 아고라스쿨, 저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손한길 수석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IR 발표를 하시게 되면 이때 청중으로 있는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특히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일반적인 신약 개발, 제약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겹쳐 있는 분야가 많고요. 특히나 응용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AI,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들이 융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IR 발표를 하실 때에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학력 또는 경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간략한 물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이제 바이오도 결국에는 산업이라는 측면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분야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술로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화에 필요한 부분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창업을 먼저 시작을 하셨을 때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설립을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의 약물 생산과 인허가, 임상 진행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산업화를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서는 바이오 분야의 가치 추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분야가 다른 산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나오게 되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다시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바이오 분야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라든지 당장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는 동일한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지만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 맞물려 있는 산업에서는 한 5년 정도 이후 시점에 매출을 같이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추정 자체를 위해서 다른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에는 바이오 기업은 제품보다는 꿈을 파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꿈을 파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상장을 할 때 펀더멘털이라고 불리는 향후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IRR, 멀티플 등의 투자 횟수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유사 회사의 경쟁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의 시총과 그리고 현재 개발 단계, 파이프라인 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저희 가치를 같이 역추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사항들로서는 동일한 밸류, 동일한 가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와의 같이 기술 수출이 있었는가 또는 공동 연구 등이 있는가 등의 주요한 마일스톤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로서는 비전문적인 설명을 지향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AI, 빅데이터 등에 대해서 사업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대표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업 가능성, 실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통계적인 추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있는 액체 생건 관련된 기업들에서 주요한 결과들을 제시를 할 때 정확도라는 측면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많은 기업들의 대표님들께서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뜯어봤을 때 실체성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한 결과들을 제시를 하실 때에는 엑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물들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단지 내부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만을 가지고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하셔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통계 추정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오버 프레딕션, 과 추정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의 신뢰성은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전문적인 또는 과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을 하시면서 향후에 객관적인 포인트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이오 분야에서 주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바이오 분야도 사업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창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반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정확한 예측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분야는 앞부분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외주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RO를 통해서 임상을 수행한다든지 비임상 평가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레귤레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의 컨설턴팅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의 예측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상도 많이 지연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IR 발표를 준비하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지연을 같이 고려하셔서 여유 있는 일정의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늘어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펀딩 상황을 같이 고려하셔서 안정적으로 일정을 안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인력에 대한 확보인데요. 뒷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임상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레귤레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RA 인력 등을 보강을 하시고 뒷단에서는 BD 관련된 부분 등을 통해서 사업화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을 갖추시는 게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에서 이를 통해 수익을 잇기도 했고요. 사업상의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서는 진단, 백신, 치료제,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 흐름들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약간은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대두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유니버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변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등 다양한 차별화된 포인트 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피칭, IR 발표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 전략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사업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 기술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투자파트너스 손한길 수석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